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이랑 연결해서 또 거울 렌즈 공식, 이번에 이제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고 하는 얇은 렌즈 공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해 하셔야 될 거, 우리 굴절 구면 공식 방정식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자, P분의 N1 플러스 Q분의 N2는, 우리 이것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R분의 N2-N1이 있었고요. 요 R 값은 물체가 바라보는 면이 이제 볼록면이냐, 오목면이냐에 따라서 플러스로도 결정할 수 있었고, 마이너스로도 결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체가 있는 쪽에 굴절률이 N1, 상이 생기는 곳에 굴절률이 N2라고 한다면, 자, 반대쪽이었었죠. 그래서 N1, N2 경계면 사이에 생기는, 자, 우리 상을 만드는 방정식, 굴절 구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했었던 시들이 지난 시간에 좀 있었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이렇게 해서, 자, 굴절 구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왼쪽에 R'이라고 하는 굴절 구면이고, 오른쪽에는 R2'이라고 하는 굴절 구면이 두 개가 있고요. 두 굴절 구면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처음에 이제 물체가 있어요. O'이라고 하는 곳에 물체가 있어서, 자, 이 O'이라고 하는 곳은 첫 번째 굴절 구면에 대해서 P'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먼저 여기, 그럼 굴절 구면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복합 렌즈와 같이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상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 그 상을 물체처럼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또 상을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 상을 만드는 것들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요것만 먼저 보세요. 여기를 먼저 보니까 자, O에서 자, 지금 나온 빛이 우리 A'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발산을 합니다. 모이지 않죠? 그렇죠? 여기 있는 빛이랑 요 빛이 모이지 않으니까 지금 발산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거의 연장선이 모인 곳, 자,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는 연장선에 의해서 여기에 여러분 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생기는 상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 굴절 구면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R'은 물체가 있는 쪽 면에서 바라봤을 때 볼록 면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라고 하는 값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유리의 굴절률을 내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기의 굴절은 나는 얼마로 설정할 거냐? 나는 1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자, N1 자리에 1, N2 자리에 N을 집어넣고 저 반지 이름은 우리 R'은 0보다 큰 값으로 내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생긴 상의 위치는 첫 번째 굴절 구면으로부터 I'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자, 그럼 자, I', P', R', 그 다음에 굴절률을 1과 N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식에서 우리 어떻게 바뀌게 돼요? 아, 요렇게 바뀌게 돼요. N1 자리에 1, 자, N2 자리에 N. 아, 그리고 요거 중요하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간 이유, I'이 지금 이건 무슨 상이었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그대로 플러스 N2 자리에 N, N1 자리에 1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생긴 방정식 끝이에요. 자, 요 식 하나 여러분 잘 좀 보고 있도록 합시다. 요 식 좀 이용할 거니까 잠시 후에. 자, 그럼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지금 상이 여기 생겼죠? 그럼 이 상을 물체처럼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굴절 구면에서 또 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여기에서 상이 만들어졌었어요. 여기에서 그 우리 I'이었습니다. 첫 번째 굴절 구면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 그럼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물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체가 여기 있고 두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의 위치 I2'이라고 하는 위치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자, 두 번째 굴절 구면으로부터 자, 첫 번째 굴절 구면의 생긴 위치까지 거리를 우리 P2'이라고 할 텐데 이 P2'은 I' 플러스 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네. 우리 P2'은 우리 I'에다가 뭘 더한가? L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2'이 자, 이렇게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근데 이것도 포인트. 자, 굴절구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물체가 있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목면에 해당되죠. 그럼 오목면이면 요 R2'이 부호가 뭘로 결정된다고요? 마이너스로 결정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셋의 관계식 다시 정리해 주시면 P2'은 I' 플러스 L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I2'은 자, 우리 여기서 실제 이제 빛이 수렴해서 상을 지금 만났다라고 설정했으니까 실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I2' 그대로 플러스 집어넣고 P2' 자리에다가 여기 I' 플러스 L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물체가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 생긴 물체는 이 유리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N1이 N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굴절 구면의 반대편 쪽이 공기여서 거기를 1, N2 자리에다 1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N 이렇게 우리가 등장을 하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 N2- 원래 이거 뭐였어요? 원래 여기 있는 이 식이 우리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R2'에다가 N-1이었는데 그냥 자리 바꾼 거예요. 그렇죠? 요 마이너스였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R2'이 마이너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위아래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자, 원래는 요렇게 된 식이었었는데 자리 바꾸니까 요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자, 요거 산수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디 자리에다 P2' 자리에다가 I' 플러스 L 집어넣어 주셨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자, 요렇게 좀 바꿔서 우리 부호를 자, 우리 앞으로 바꿔서 우리 표현해 주시겠죠? 자, 이렇게 그냥 자리만 바꾼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얇은 렌즈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0으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얇은 렌즈는 거의 두께가 얼마예요? 우리 거의 두께가 얇을 거잖아요. 왼쪽 굴절 구면에서부터 오른쪽 굴절 구면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얇은 렌즈라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라주에를 내가 0으로 날려버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요 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굴절 구면에 의해 생긴 우리 물체 위치, 상의 위치, 굴절과의 관계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양변을 더해버릴게요. 양변을 더하면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얘하고 얘가 우리가 날아가네요. 그럼 나머지만 우리가 써주시면 우리 어떤 요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P'분의 1 플러스 I2'분의 1은 N-1로 묶어주면 여러분들 R'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로 자, 요렇게 우리가 바꿔서 식을 여러분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고, 자, 이거를 우리는 렌즈 제작자, 결국 P'은 우리 첫 번째 굴절 구면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P분의 1 플러스 I분의 1, 그냥 얇은 렌즈예요. 얇은 렌즈라고 가정하면 렌즈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그냥 P, 렌즈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 I, 그리고 자, 굴절률, 얇은 렌즈의 굴절률이고 공기 중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렌즈의 굴절률이 N이고요. 왼쪽 굴절 구면의 반지름 R', 오른쪽 굴절 구면의 반지름을 R2'이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얇은 렌즈였을 때 자, 요거를 우리가 F분의 1이라고 해서 이걸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고 해요. 자, 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렌즈 제작자.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렌즈 제작 공식이 이렇게 나왔구나. 얇은 렌즈일 때 특징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식도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문제에서 많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일반 물리학 기하광학에 관련된 시험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이런 스토리들은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확대경에 관련된 간단한 확대경에 대한 특징들만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한눈 가려야 돼요. 한쪽 눈을 가리고 멀리에서 물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느 순간인가 물체의 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약간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물체를 당겨도 더 잘 보이지 않아요. 한쪽 눈 가려야 돼요. 양쪽 눈 뜨면 안 돼요. 한쪽 눈 가리고 멀리 있을 때는 잘 보이다가 점점점 가까이 가져오면 어느 지점 이상으로 가까이 오면 더 이상 상이 똑바로 초점이 잘 맺혀지지 않고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그런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PN으로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우리가 근시점이라고 해요. 근시점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성인의 근시점은 2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안쪽에 오면 우리 상이 뚜렷이 상이 맺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노안 뭐 저는 조금 더 가깝긴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눈 가려야 됩니다. 두 눈 다 보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걸 근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보다 앞쪽에 있으면 상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 내 눈에서 뚜렷한 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잘 안 맺혀지기 때문에 내 망막에 내 앞에다가 그런데 볼록 렌즈 같은 것들을 갖다 놓으면 내 이 상을 똑바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뭔가 렌즈를 하나 갖다 놓으면 초점 거리가 F라고 하는 렌즈를 갖다 놓으면 그럼 이 물체도 이렇게 좀 커다란 우리 허상을 여러분들 관측을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 간단히 그냥 확대경이라고 해요. 그 밑에 각도 배율의 정의예요. 각도 배율 정의 m세타라고 해서 자, m세타의 정의는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을 우리는 각도 배율로 정의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 세타는요. 여기 세타는 우리 탄젠트로 근사할 수 있죠. 우리 세타는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우리 근사 아주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우리 사인이나 탄젠트나 그 다음에 세타는 다 우리가 근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타 대신에 25분의 h 이거 탄젠트예요.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은 f분의 h 그렇죠.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면 m세타는 f분의 25라고 하는 자 우리 렌즈의 초점 거리분의 25cm라고 하는 각도 배열을 자 이렇게 우리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확대경의 정의는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현미경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현미경이에요. 굉장히 작은 것들을 보는 현미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현미경은 보통 크지 않네요. 좀 작고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굴절 현미경이에요. 우리 무슨 전자 현미경은 다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물체가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O라고 하는 곳에 물체가 있어요. 그럼 물체 쪽에 되어져 있는 렌즈를 우리가 대물 렌즈라고요. 눈 쪽에 있는 렌즈를 대안 렌즈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상을 확대시킨 다음에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도 상을 또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확대시켜서 전체적인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복합 현미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복합 렌즈에서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물 렌즈의 배율을 M1, 대안 렌즈의 배율을 M2라고 하면 총 배율, 전체 배율은 우리 얼마? M1 곱하기 M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배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얘기할 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좀 조건은 첫 번째 대물 렌즈의 거리를 우리는 FOB 그렇죠? 우리 이거 뭐냐 오브젝트예요. 물체를 대물 렌즈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렌즈의 초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1, F2라고 설정했지만 같아요. FOB, FOB.
그 다음에 S가 중요한 이게 경통의 길이에요. 보통 굴절 현미경은 경통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S가 FB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할 거고, 근데 물체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좀 설정할 건데 P라고 설정할 거거든요. 근데 P는 거의 우리는 어떤 기구로 여러분들 FOB라고 하는 우리 초점 거리와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체를 놓을 때 거의 초점 근처에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물체까지의 거리는 초점 거리와 거의 비슷하게 근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렌즈 사이의 거리는 거의 우리 S라고 이런 가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OB나 OI 이건 대안 렌즈의 초점 거리인데 얘네들보다 S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 배율은 우리 허상이니까 마이너스 P분의 I예요. 배율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P 대신에 OB로 내가 근사한다라고 했었고 물체까지의 거리 자 여기 우리 렌즈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예요. 자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I라고 할 텐데 이 I도 무엇으로 내가 거의 S 그냥 두 렌즈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경통이에요. 경통 길이. 자 S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경통의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I는 거의 S라고 근사해 줄 수 있어서 마이너스 5B분의 S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 마이너스는 무슨 상이라고요? 자, 우리 도립상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정립상이 플러스. 자, 그럼 우리 전체 배율은요. 전체 배율은 M에다가 M 세타. 자, 대물 렌즈의 배율 내가 그냥 M이라고 설정한 거고 대안 렌즈는 우리 좀 전에 했었던 간단한 확대경에서의 각배율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개 그냥 곱해주면 될 거니까 마이너스 5B분의 S에다가 우리 좀 전에 간단한 확대경에서 각도 배율, 각배율 정리했었죠? 그래서 O, 자, F 저반 렌즈의 초점분의 25를 곱한 값을 우리가 보통 복합 현미경에서의 전체 배율 값으로 표현해 줍니다. 또는 그냥 M1 곱하기 M2라고 하셔도 된다고요. M1 곱하기 M2라고도 우리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 배율이 주어져 있으면 자 이걸로 얘기해 주면 되지만 근데 보통 렌즈는 저반 렌즈를 거의 눈 앞에 두고 보잖아요. 자, 각도 배율을 많이 표현하긴 합니다. 그래서 복합 현미경의 특징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굴절 망원경이에요. 자, 이건 현미경이랑 약간 다른 이유는 현미경은 굉장히 가까운 물체를 확대시켜 보는 거지만 망원경은 매우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시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멀리에서부터 빛이 오기 때문에 그 빛은 거의 나란하게 온다라고 저는 근사합니다. 그럼 나란하게 오면 얘 어디에선가 우리 상이 맺힐 거고 그 상을 다시 대안 렌즈를 통해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거의 위치가 대물 렌즈의 초점 위치와 대안 렌즈의 초점 위치가 거의 같은 위치, 동일한 위치에 위치하게 돼요. 동일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현미경이랑 약간 달라요. 현미경은 경통의 길이와 우리 초점하고 위치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망원경은 초점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럼 상이 여기 생기고 첫 번째 렌즈에서 그럼 대안 렌즈에서 또 상이 굉장히 큰 상이 여기 어디선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얘를 우리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것도 각도 배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대물 렌즈의 각도 배열, 각도를 우리 OB, 세타 OB, 저반 렌즈에서의 각도 배열을 우리가 세타 EI라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각도 배열의 정의를 그대로 가려서 세타 OB분의 우리 세타 EI 대물 렌즈의 각도 배율 그 다음에 저반 렌즈에서의 각도 비율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우리 대물 렌즈죠. 저반 렌즈의 대물 렌즈의 각도 이것도 우리 무엇으로 탄젠트로 근사해 줄 수 있어서 FOB분의 H 프라임 자, 우리 세타 저반 렌즈의 우리 각도 배열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 얼마로 우리 각도 배열, 전체적인 각도 배열은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각도 배열, 굴절 망원경에서의 각도 배열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굴절 망원경에 대한 현미경과 망원경이 약간 좀 특징이 좀 있다라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하고 렌즈에 관련되어져 있는 공식들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자, 간단하게 우리 수식적으로 활용을 해봤고, 결국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거울 렌즈 공식은 유도하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